안녕하십니까. YTN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겨울이 오면 내쉬자 더 뜨거운 숨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삶은 계속된다는 뜻의 곡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의 가사 일부입니다. 이 곡 Life Goes On 한국어 곡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이 곡 가사 뜻대로 삶은 계속되는데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이른바 입시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모레 수능 때도 수그러들진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또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시간, 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판 나는데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자진 사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경기 회복도 주춤됩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재판부가 어제 인정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 이런 이슈들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의 첫날 12월 1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출발새 아침도 제가 마스크 끼고 진행합니다. 소리가 조금 다소 불투명하더라도 잘 안 들리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이 어제 약 1시간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기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더 어제 또 마스크 끼느라고 또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셨는데 좀 편하게 전화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1시, 오전 11시에 그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문제가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뤄졌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 어제 재판은 그 해임, 이런 징계 청구 자체의 부당성의 당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요. 예. 직무 정지 처분,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한 게 과연 꼭 필요했느냐.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정지시킬 만한, 그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 네. 이 부분이 주로 중점적인 심리 사항입니다. 예. 회복하기 어렵다. 이 회복, 이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계 처분이라고 하면 그 징계 처분을 인한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은 주로 예. 검찰 조직이 동요를 하고 네.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고, 이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네.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 장관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측에서는 이 직무 정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할 때 예.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그런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예. 그렇게 중징계를 할 사람을 직무를 유지시키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위법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검사총장이라고 해서 그런 대기 발령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있을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그 일주일 동안 직무 정지시킨다고 해서 예. 검찰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 어제 뭐 치열한 변론이 오고 갔다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어제 바로 뭐 신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제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판사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들이 많고요. 예. 그게 바람직하긴 하죠, 사실은. 네. 뭐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어차피 어제 하나 오늘 하나 큰 차이는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하루 차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 내일 징계위원회 결정 네. 나온 날짜랑 비교해 볼 때. 예. 어떤 결정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결정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좀 오늘은 제가 이건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각돼야 된다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거로 회귀하느냐, 예. 앞으로 미래로 지금 나아가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다니. 예. 너무한 거 아니냐? 또는 검찰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뭐 장관 찍어내기 하고 이게 과거에 그런 비슷한 거 아니냐? 정권이 어떤 개입해서 예. 수사의 중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 판사 사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 이게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고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보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선언해야 된다. 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 변호사님의 그 판단으로는 윤 총장의 요청, 그러니까 직무 복귀시켜달라는 이 요청은 기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요, 윤 총장을 향한 판사 사찰 의혹 제기를 위해서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뭐 법사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이 종용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움직인다, 판사에 대한 정치 공작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은 오히려 비밀리에 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비밀리에 아는 판사를 통원해서 또는 법원장이나 또 윗선을 통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 공작이나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그런 발언들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는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입장을 이런 구태의연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단호한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법무부에서 검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감찰위원회 또 임시회가 열립니다. 긴급 소집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이걸 또 정지시켜달라,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이런 또 요구가 오늘 기각이 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이 결정이 날 텐데 또 이거와 함께 또 이제 이 감찰위원회에서도 어떤 또 의견을 모을지, 이것도 사실 내일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위원회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닌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법원의 결정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까지 굳이 할 필요 있었느냐 예. 이런 거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예. 설령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직무정지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다라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예.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나오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과 충돌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감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사실 감찰위원회가 원래 지난달 초에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원래는 이제 감찰위원회 소집이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 선택사항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찰위원회가 스스로 이제 어떤 긴급 소집을 해서 이제 지금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찬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감찰위원회는 시당초에 이제 감찰에 대한 예.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감찰 단계를 넘어서서 네. 구체적인 징계로 나아가는 단계. 라서 네. 예. 실제로도 그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오늘 감찰위가 어떤 뭐 결론을 내든 간에 내일의 징계위원회 뭐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큰 뭐 결정적인 역할을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예. 자 이제 뭐 내일로 다가오는 이제 징계위원회 뭐 어떤 뭐 징계가 내려질지 그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은 기본으로 이제 예. 포함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네. 예, 그 중에 한 명은 심재철 지금 현재 검찰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예. 뭐 변호사나 이런 민간인 중에 예. 법무장관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그 장관님은 아마도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뭐 이 징계위에서 아무래도 중징계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중징계는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해임 네. 의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사 사찰이라는 게 뭐 문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여러 차례 지속돼 왔고 또 검찰총장이 관심 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직 처분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 처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직 처분 가지고는 이런 윤 총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징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특히 해임으로 의결되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자꾸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를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징계 사유, 특히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사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사와 관련 없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것과는 또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권 측에서는요. 여권 쪽에서는 뭐 심지어 만약에 그 윤 총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이나 뭐 면직 같은 중징계가 아니고 그 이하 뭐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비교적 그 해임보다는 밑에 있는 수위의 어떤 징계가 결정이 난다면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을 뭐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벼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 자꾸 언론에서나 또는 윤 총장 측이나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키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징계 과정들은 예.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태, 소위 말하는 이제 관행이라고 불리는 네, 자꾸 관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마치 공판 검사가 예. 공소유지를 할 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짚고 시정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이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 장관과 함께 일단은 명시적으로는 윤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간을 보면 또 추 장관도 나중에는 사퇴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이 답변으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 후사의 자세를 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식석상에서요. 네. 자, 이 발언의 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우선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예. 지금 현재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의 이익,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의 기득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예.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지금 축소되는 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태를 이제 제시하시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 워낙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검찰 조직의 안정을 취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황보사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올해 3분기 국내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부분에 회복이 좀 있어서 어떤 좀 상반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주춤거리는 어떤 면도 띄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우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마이너스 1.3%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런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제3차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진데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0.0에서 0.4% 플러스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차 확산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8월 달에서부터 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0.5% 정도의 지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조금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경로에 이제 들어가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한 3%대 성장을 하면서 하반기 가면은 수출도 한 10% 이상 신장을 하고 소비도 한 4% 올라가면
내년도 하반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예. 복귀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다시 이제 분야별로 네. 호황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반도체 쪽이 특히 이른바 슈퍼 호황기 네.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왔던 반도체 슈퍼 호황기가 다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이번에 활발하게 되면서 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네. 역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양호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내년도 ICT 분야 전반에 걸쳐서 호황이 예상되고요. 이 호황은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좋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회복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 글로벌 수요 감소하고 굉장히 위축된 부분이 자동차였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불빛이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점차 회복되는 추세고요. 특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네. 자동차 사업이 굉장히 호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 확실한 회복기보다는 자동차 부문이 사실 2020년대에 살라고 하셨던 분들도 안 사셨던 그런 이연 수요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사실 전방위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철강이라든가 네. 이런 분야까지도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동차의 회복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미 벌써 이제 백신 개발되고 또 접종도 곧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면은 다시 또 여행 경기 같은 것들이 다시. 그렇죠. 예. 회복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행 부분은요, 우리가 9.11 사태라든가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를 봤을 때 이연 수요가 회복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2년 정도. 그래 아직도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2년 후에나 우리가 그런 여행에 관한 산업들은 회복이 될 거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제조업들이 굉장히 이제 회복세로 플러스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서비스업이라는 거 있죠. 지금 여행도 포함을 돼서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점 여기가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회복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경기 부양책을 할 거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든든한 구원투수가 하나 내년에는 나오죠. 예. 한국형 뉴딜. 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는 한 2%대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3%대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조금씩 다져지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올해 경제 성장 목표가 마이너스 1.3%인데 네. 이게 되려면 당장 다 4분기에서 최소한 0.0%대 그렇죠.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3차 대유행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도 확산세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 성장률이 사실 마이너스 0.5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는 4분기도 마이너스 간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4분기가 이제 뭐 조금 안 나쁘더라도 예. 기저 효과로 내년도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또는 뭐 조금 기대 섞인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는 부분이 기저 효과도 있고 또 이연 수요도 네. 또 나올 것이고 또 정부의 뉴딜 정책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 전망은 좋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조한 뭐랄까 이제 회복세가 더딜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부분이 제일 지금 걱정이 됩니다. 건설업이 이제 사실 뭐 SOC 예산도 확대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건설 기성액이 너무나 감소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설 분야에서의 공급량이 사실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의 공급들이 조금 더 되면서 이 뭐 건설 분야도 굉장히 많은 이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쳐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민간 부분 수주가 지금 아직 감소할 전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일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OC 예산 확대가 사실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건설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지금 3차 유행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지금 거리두기도 지금 격상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 전망, 어떤 낙관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기본적인 성장률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이게 좀 당연히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피해들이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10월 달부터 그 조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7월, 8월, 9월, 뭐 8월 이후에는 굉장히 소비도 회복되는 부분을 보였는데 10월 달에 재확산의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소비가 마이너스 0.9%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만 9월 달에 이제 좋았던 게 수출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10월 달에는 또 수출이 좀 나빠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맥시멈으로 가서 진짜 8월 달과 같은 0.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없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아직 좋은 뭐 성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급물살 타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이게 사실 이제는 여야 간에 또는 그 정부와 또 당 간에 또 이번에도 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가지고 또 이게 또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거의 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조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비용까지 합쳐져서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원, 그다음에 백신 맞히는 가격에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조금 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미난 건요.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그러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뭐 명칭이 다른 명칭을 갖고 있어요. 긴급 피해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아주 피해가 집중된 분야에 그 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굉장히 담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죠.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이 아직 뭐 진정되는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갈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리두기 확장을 얼마나 연장을 할 건지,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뭐 나와야 피해 정도가 추산이 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분야나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되는데 요런 부분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3부에서는 장경태, 허은하, 장혜영과 함께하는 초선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8시에 뵙겠습니다.